전달되지 못한 훈장들이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천여 명, 광주 전남에만 64명의 유공자와 후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박람회장 투자업자 선정 공모를 앞두고 박람회장 활성화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목포 지역에서 보호자 없는 병동이 운영되고 있지만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확대 운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 선체를 인양할 11,000톤급 크레인 작업선들이 침몰 해역인 맹골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복 70주년 독립유공자들 가운데 후손에게 훈장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이릅니다. 나라 독립에 공을 세웠지만 정작 그 후손들은 모르고 있는 건데 어찌된 일인지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인 올해 8.15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정부 훈장을 받는 박은성 할아버지. 작고한 박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일제에 맞서 의병 활동을 한 독립유공자라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일제 시절 당시 쉬쉬한 탓에 집안에서도 잊혀진 일이 됐다가 뒤늦게 보훈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된 겁니다. 기분은 훨씬 좋대요. 왜요? 근데 우리 선조께서 그 독립운동에 좀 가담을 하셨는갑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가운데 후손에게 훈장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는 광주 전남에서만 64명, 전국적으로는 4,036명에 이릅니다. 보훈청이 매년 후손 찾아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독립유공자들이 익명으로 활동했거나 과거 호적 기록이 불명확해서 후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용 사실이나 판결문상에 나와 있는 본적지가 정확히 또 기재가 안 돼서 저희가 지자체에 확인을 해도 서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어요. 또 일제에 의해 독립유공자 집안 자체가 멸족된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 독립에 공을 세웠지만 그 희생과 공헌을 후손들은 모른 채 묻힐 처지에 놓였고 가문의 명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거의 정말로 거지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의 공적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매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유공자도 그 후손도 국권 회복에 기여한 공적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광복 70년이 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윤 시장은 오늘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시장은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등 모두 40건의 사업 4,057억 원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여름 축제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박람회장 투자업자 선정 공모를 앞두고 박람회장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여수 세계 박람회장. 박람회장 앞 바다에서 전국 해양 스포츠 대전 핀수영이 한차입니다. 지난 13일부터 핀수영과 카누 트라이애슬론 등 4개 해양 스포츠 종목이 열려 전국에서 선수와 임원만 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정식 종목 외에도 바다 수영과 고무보트 등 번외 종목은 물론 참가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인기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박람회장 주 무대에서는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보여주는 국제 청소년 축제가 함께 열려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다양한 여름 축제가 휴가철과 겹쳐 열리면서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만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결혼 20년 차 됐는데 그 기념으로 아이들을 놓고 저희들끼리만 둘이 같이 왔어요. 근데 아주 높고 볼거리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은 올해 들어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120만 명이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었습니다. 계속되는 축제도 축제지만 늘어나는 여수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박람회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관광객 증가는 다음 달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민간 투자업자 공모를 앞둔 시점에서 투자 촉진의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람회장의 인지도 제고로 투자 희망자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박람회장을 현재 방문하여 각종 시설들을 조사하고 있는 점을 보아 민자 유치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박람회장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국 최초의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의료원이 간호 인력 부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보강되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확대 운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목포시 의료원 5층의 별칭은 환자 안심병동입니다. 척추와 고관절 등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보호자 없이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호자가 필요 없고 나는 또 보호자도 없는 사람이고 나 혼자서 함께 잘해줘요. 그렇게 지금 많이 나섰어. 입원 요건을 갖춘 환자의 경우 기본 2주, 최대 3주간 본인 부담금 10만 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고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서 환자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목포시 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은 50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 수익도 나지만 문제는 인력입니다. 이곳 역시 지난 6월까지 32명이 필요한 간호 인력 가운데 10명을 채우지 못해 38병상만 운영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특히 노인 요양보험 시행 이후 전국에 전문병원이 급증하면서 간호 인력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 보강을 시급히 추진해서 보호자 없는 환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의료복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동. 간호 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할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 소속 11,000톤급 크레인 작업선 다리호와 예인선 화허호가 진도 현장에 도착해 입국 심사 등 통관 절차를 마치고 인양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작업선에는 기술진과 실무진 등 150명이 타고 있으며 내일부터 세월호 침몰 해역인 맹골 수도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23일부터는 수중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인양업체는 내년 6월까지 선체 인양 작업을 마치고 세월호 선체를 목포 신항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초대 원장 공모가 후보자 관련 규정 미달로 불발된 가운데 원장 재공모가 이루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원장 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원장 재공모 여부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연구원 출범 시기가 다음 달이라는 점을 감안해 유력 인사를 초빙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1차 공모가 불발될 경우 재공모가 원칙이어서 공모 절차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오는 21일까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13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산림청의 현지 실사가 완료된 데 이어서 2주부터 실사단의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정원 지정에 필요한 내부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21일까지는 국가정원을 최종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순천시는 다음 달 5일 순천만 정원에서 국가정원 선포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가거도항 복구공사업체인 삼성물산 등 3개사에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 상환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목포해수청은 삼성물산 등이 10,000톤급 케이슨 4개를 지난 12일까지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케이슨 1개를 보호장치 없이 해상에 거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 등은 지난 1월 2차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1억 8천만 원의 지체 상환금을 납부한 데 이어서 이번 3차 공사도 완공하지 못해 계약 해지도 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과 이모 부사장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법원에서는 정 사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온로드 오프로드 모터사이클 대회가 오늘 영암 F1 경주장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전남지사배 모터사이클 오프로드 챔피언십에는 전국 30개 팀 1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오프로드 특설 경기장 1.2km의 순환 코스를 돌면서 고공점프 등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였습니다. 또 F1 경기장 상설 서킷에서는 라이딩원이 주최하는 슈퍼바이크 챔피언십이 열려 100여 대의 모터사이클이 5개 클래스에서 스피드를 겨뤘습니다. 남해안의 해파리 출현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잎깃 해파리의 경우 영광 안마도와 고흥 거금도 등 전남 연안에 소량 출현하고 있으며 보름달 물 해파리는 등량만과 완도 약산도 등의 연안에 밀집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